네, 우버와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그만큼 짭짤한 수입을 벌기 위해서 운전자로 일하는 주민들도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보다 운전자들의 불만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그만큼 많이 못 벌고 있기 때문이죠. 네. 자, 박경희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운전자들의 수익이 점차 줄어드는 건 어떤 이유였습니까? 운전자들마다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최근 이제 뭐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이 파업 시위까지 벌이면서 주장하는 건 대부분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네. 이렇게 수익이 줄어든 게 뭐 일을 적게 해서가 아니라 또 손님들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회사 측에서 너무 수익을 많이 갖고 가기 때문이란 그게 겁니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요금을 회사와 운전자가 이제 분배해서 나눠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우버, 리프트 같은 회사가 이제 언젠가부터 너무 많이 갖고 가버려서 막상 도로를 돌며 운전하는 운전자들 같은 경우 수익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졌다는 적다. 설명이었습니다. 예전에 한국 그 개인 택시가 아닌 그 회사 택시 같은 경우에 산업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하루에 얼마를 이제 입금을 해야 된다. 근데 뭐 우버나 리프트는 그런 건 없을 텐데 네. 회사하고 몇 대 몇으로 이제 그 분배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지 어떤 수치는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회사가 갖고 가는 그러니까 테이크 레이시라는 게 우버, 리프트가 서로 다른데요. 네. 우버는 정기적인 보고서에서 20%가량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버가 가져가는 게. 네네. 네네네. 올 2분기 테이크 레이시 19%라고 전했고 이거는 작년 2018년도 21.7%에서 오히려 내려간 비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프트의 경우에는 테이크 레이스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지난해 리프트의 테이크 레이스는 26.8%라고 보도했었습니다. 근데 우버는 그러니까 약 한 20%고 리프트는 약 27%. 그 정도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이 정도 비율이라면 사실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하다고 보통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비율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 잘롬닉은 조사를 통해 실제로는 그보다 회사들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간다고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에 따르면 우버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20%가량을 가져간다는 거. 근데 이렇게 운전자하고 회사가 가져가는 비율이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요즘 그러니까 IT가 많이 발달하면서 테이크 레이시나 아니면 정확한 수익 같은 걸 알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회사의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방송 같은 것도 수익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거 아무도 모르죠. 네, 네. 어느 정도 뭐 네. 구독자 확보하고 나면 이제 조회수가 많고 광고를 뛰어넘지 않고 끝까지 다 보는 경우에 한해서 수익이 난다. 이런 대략적인 건 네, 나옵니다만 네. 어떤 광고가 어떤 영상에 붙여지는지 그리고 광고를 뛰어넘지 않는 영상의 조회수에 대해선 어느 정도 수익이 남게 되는지 등 정확하게 100% 알기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이제 우버와 리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승객 한 명당 또 거리로는 몇 마일당 얼마 이게 아닙니다. 사실상 운전해주고 돈을 버는데 고려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운전하면서 대체로 어디서 수익이 많이 남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은 하겠지만 사실 운전자들조차도 정확하게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익이 어떤 비율로 생겨나고 또 떼어가는지 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 뭐 한국에서도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그냥 뭐 들어오는 사람이 많으면은 돈을 많이 번다는 것만 알지. 네. 뭐 이게 뭐 얼마를 벌어서 나한테 얼마가 떨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구독자 수, 광고 플레이한 횟수, 뭐 뛰어넘지 않고 본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네. 그냥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만 듣고 그냥 믿고 가는 거지. 네. 정말 이게 그렇게 돼서 나온 돈인지 뭔지 그걸 잘 모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냥 뭐 월마다 집계해 주는 거 정도로 내가 얼마를 벌고 있다만 정산이 되는 거지 어느 부분에서 얼만큼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잘 그건 잘 모르는 것 모르는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잘론릭인가 이 조사한 결과에서는 테이크 레이시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일단 어떻게 조사했는지부터 보면요.
14,756개 요금을 받아서 살펴봤다고 합니다. 이 같은 요금 자료는 두 가지 소스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는 운전자 개개인이 제공하는 웹을 통해, 그리고 다른 하나는 특정 기간 운전자가 받은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웹과 이메일에서 14,700여 개 요금 자료를 이제 살펴봤더니 우버의 요금은 35%를 갖고 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리프트는 38%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우버의 경우 이전에도 경제정책연구소 로렌스 미셸이 조사했을 때 역시 33% 정도 갖고 간다라고 나왔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결과가 이번에 또 도출된 것이라고 잘롬닉은 전했습니다. 네. 앞서 우버는 19% 갖고 간다 이렇게 공개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가져가는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비율이 나온 것도 저희가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 건데요. 이 네. 잘롬닉이 또 어떤 한 사례를 발표를 했잖아요. 네. 네, 이 지난 7월 데이브라는 가명의 남성 스토리인데요. 데이브는 이제 운전사로 일을 하면서 한 승객을 맡게 됐는데 이 승객이 이동한 건 거리상으로는 단 5마일이었습니다. 근데 30분 이상이 걸렸다고 해요. 그게 이제 승객이 중간에 타코벨에 들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승객은 중간에 타코벨에 내려달라며 들어갔다 나올 동안 기다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기다린 뒤에 목적지까지 갔는데요. 그랬더니 승객은 요금으로는 약 $65를 지불했는데 이 데이브라는 운전사가 받은 건 $15 정도였습니다. $50 어디 갔어요? 네,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우버가 갖고 간 수익이 75% 이상에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운전할 맛 안 나겠어요.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비율이 다르게 적용이 된 거예요? 이 수익도 다 다르지만 일단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면 마일당 60센트라고 하는데요. 근데 데이브처럼 이렇게 그냥 기다리면서 미터기만 작동한다면 1분당 21센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데이브는 30여 분 일을 했지만 다른 보통 승객을 태웠을 때보다 돈벌이를 못했고요. 그렇죠. 데이브 입장에서 이 승객을 빨리 그냥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내려준 다음 다른 한 명의 승객이라도 더 받는 게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했고 데이브도 근데 사실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운전자가 타코벨을 들러서 있는 게 본인한테는 손해라는 거를 인지를 했다는 건데 네. 왜 고객이 타코벨에 들러서 좀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거부를 안 했던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승객이 타코벨에 잠깐 멈추겠다는 요청 역시 앱을 통해서 진행됐습니다. 이 운전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처럼 이제 뭐 여기 잠깐 세워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우버를 처음에 부를 때처럼 앱을 통해서 그 스탑 요청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데이브가 만약 거절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럼 승객과 운전사 사이 논쟁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승객은 그러니까 데이브 이 서비스에 만족을 못 하겠죠. 그럼 리뷰를 나쁘게 남깁니다. 이건 운전사에게 치명타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군요. 네, 승객들이 우버를 탈 때 여러 운전사가 만약 있다면 그중에서 서비스 경험이 많고 또 리뷰도 제일 좋은 걸 고르니까요. 이렇게 데이브한테 리뷰가 나빠지게 되면 자신이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절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복잡한 알고리즘 이야기를 잠시 전해드렸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알고리즘 문제가 나옵니다. 만약 운전사가 서비스를 캔슬해버리면 네. 우버 알고리즘에 따라 불이익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운전사한테. 이건 정확하게 우버 측이 발표한 건 아닌데 근데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이미 번진 소문이고 실제로 이 소문을 많이들 믿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 호텔을 어디다가 예약을 할 때도 무슨 앱을 사용해서 호텔을 예약하지 않습니까? 네. 뭐 아고다다 뭐다 이렇게 이제 애용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가서 자고 예를 들어서 하루를 좀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리셉션 에리아에 가서 하루 더 묵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앱을 통해서 하십시오. 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참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앱을 통하면은 분명히 커미션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쪽에. 네. 그러면 와서 직접 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방에 하루에 100불이다. 그냥 100불 그냥 다 받는 게 낫지. 그걸 이쪽에 통해서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분명히 한 80불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손해를 보는데도 왜 그 앱을 통해서 하라 그러는지 전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모종의 계약이 있겠죠. 그런 여행 대행 업체하고 호텔 그러면 그 간에. 호텔이라는 거는 네. 그냥 들어가서 방을 달라 그러면 죽어도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래서 이 우버나 리프트 운전사들이 점점 힘들어진다면서 이제 이 파업 시위를 벌이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운전사들은 이제 우버, 리프트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포션을 떼어가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비즈니스가 점차 커지니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운전사들 늘어나고 있고요. 네. 또 데이브 같은 경우에는 75%의 수익을 떼가는 건 정말 뭐 강도짓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75%면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할 것 당연하죠. 같은데. 예. 네. 최근엔 또 우버가 수수료하고 관련해서 좀 꼼수를 부렸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네, 이건 지난주 더 벌지 등 매체들이 뉴욕타임스 기자가 쓴 책 Super Pumped: The Battle for Uber, 우버와의 싸움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우버가 2014년부터 안전 운행 수수료를 $1 정도씩 부과를 했는데요. 정작 안전과 관련해서 이 수수료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우버는 이제 보험 그리고 운전기사 신원 조회 같은 것에 필요한 비용이 점차 많이 드니까 이 때문에 매번 $1의 순수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명목의 수수료를 마련했다는 주장입니다. 요금이 얼마가 나오든 간에 $1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근데 수수료는 또 지역마다 다 다르게 책정됐는데 이곳 LA의 경우에는 $1 65센트, 좀 비싼 편이었고요. 샌프란시스코 $1 35센트, 필라델피아 $1 25센트 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둔 수수료만 $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하. 근데 이런 명목만 내세운 수수료를 걷어들여서 $5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남겼다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이윤을 노린 연극에 불과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근데 뭐 우버도 상장되고 난 다음에 뭐 계속해서 지금 주식가격이 떨어진다고 엄청 그러더라고요. 떨어졌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